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받기 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서류를 법원에다가 넣는다? 좀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예외죠. 네, 원래는 사건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복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상대방은 윤지선 교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걸 받아봐야 되는데 도달이 안 돼요. 일단 주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법원 통해서 대학교 측에다가 주소를 확인해달라 혹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달라 요청을 했지만은 거부를 하거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그래서 소장이 상대방한테 아직까지 송달이 안 되는데 이거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라고 할 경우 뭐 통신사를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주소를 계속 보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정을 통해서 또 송달을 하고 또 송달이 안 되면 뭐 특별 송달, 야간 송달, 안 되면 또 공시 송달까지 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피고 윤지선 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영상을 보니까 소장 송달은 안 됐는데 변호사를? 변호사는 선임이 돼 있다. 네,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어떤 사건이 어디에 접수가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장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혹은 뭐 선임이야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선임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대리한다는 그 서류를 해당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받기 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서류를 법원에다가 넣는다? 좀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예외죠. 네, 원래는 사건 네. 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사건 진행 자체는 지금 알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사건이 일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건 번호가 뜨고 전자소송상에서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윤지선 측에서는 이 소장을 송달을 안 받아도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자신에게 청구가 들어왔을 거다라는 것을 아마 미리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는 그런 소장을 송달 받아야지 내가 이 사건 뭔지를 알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건 송달은 안 됐지만 소장이 송달은 안 됐지만 자기가 피고로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물론 뭐 피고 입장에서 자기 주소를 상대방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최소한 알고 있다. 지금 진행이 조금씩 이 송달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연이 됐다. 근데 피고 측에서 만약에 빨리 소송을 좀 내가 소장 송달 받고 뭐 서면 내고 진행을 시키고 싶으면 본인 이제 피고 측에서도 주소를 이제 내가 송달 받을 주소를 보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이제 빨리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네, 아니면 대리인 선임한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을 해달라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치를 윤지선 교수 측에서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좀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끌어봤자 사실 뭐 이런 민사 사건들이 원체 시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끌어봤자 얼마나 그게 끌어지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도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빨리 당장에 시작하는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 밖에 이제 유튜버 복염 씨는 변호사 나는 한 명 선임했는데 상대방은 2명 선임했더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내용이죠. 사실은 법률사무소든 아니면 뭐 법무법인이든 담당하는 변호사는 여러 명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그래서 뭐 1명이냐 2명이냐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윤지선 측에서 지금 영상 자료상으로 자료를 제보를 받는다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제출할 서면이나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것까지 동시에 같이 이제 좀 터트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타이밍을 보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수집하는 건데 그거를 사건 외적으로 소송 외적에서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공중파들에서 예전에도 보면 복염 씨 측에서의 입장은 전혀 거의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윤지선 교수 측에서 뭐 이렇게 대응을 했고 나는 이런 근거에 있어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수정을 했다. 하면서 굉장히 언론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유튜버 복염이
요청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답은 안 하고 그렇죠. 대부분 언론 통해서 네.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사건도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오늘은 유튜버 보겸 씨와 그 윤지성 교수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소장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저희 측에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열랜드 이지은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